그러니까 DSP-TC에서 여기 보면은 동기, 그러니까 이 송신기를 보면은 곱하기 코사인 2파이 FCT 요렇게 이게 이제 DSP-SC고 DSP-TC에서도 이게 만약에 MT 같으면은 곱하기에다가 코사인 2파이 FCT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더하기에다가 이거는 이제 AC만큼 곱하기 해서 이제 더하기가 되는지 요렇게 뭐 두 개 똑같은 건데 요 파트가 이제 더 들어가는 거예요. DSP-TC라는 건 그러니까 이제 수신기를 수신기에서 이제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인데 이 부분이 추가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송신 파워가 더 소모됨에도 불구하고 근데 요 둘 다 어떻게 이 둘 다 그러니까 DSP-SC나 DSP-TC에서 모두 수신기를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해서 곱하기 코사인 2파이 없이 T 하고 그 다음에 로우 패스 필터 하고 하면은 이제 DSP-SC에서는 2분의 MT가 나오겠고 DSP-TC에서는 이게 2분의 MT 더하기 AC 이렇게 나오겠지. 이렇게 이게 DSP-SC에서 DSP-TC에서는 이렇게 나오겠지. AC가 들어가서 이게 나오다 보니까. 근데 이렇게 하는 건 이제 요 코사인을 정확하게 곱하겠다는 거거든. 요게 동기화해로지. 동기화해로가 이제 포함돼야지.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둘 다. 근데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DSP-SC를 쓰지 DSP-TC를 쓰지 않는다고. 왜냐하면은 이걸 보내는데 이게 이 파워가 더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그래. 파워 소모가 많다고. 그래서 이게 보면은 동기화로로 할 것 같으면 DSP-TC에서 동기건파 가능해. 이 동기건파가 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 학생들이. 그렇지만 동기건파 할 것 같으면은 DSP-TC 대신에 SC를 사용하는 게 좋다고. 왜냐하면은 이게 굳이 쓸데없이 우리가 파워를 소모할 필요가 없으니까 뭐 필요도 없는데 그걸 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이 DSP의 핵심은 뭐라고? 핵심은 비동기건파라는 거예요. 결국 동기건파 할 것 같으면은 DSP SC를 쓰면 되는 거니까. 할 수는 있지만은 이건 핵심은 아니라고. 그래서 요거는 좀 뭐 퀴즈 문제는 좀 다른 문제이긴데 요거는 변조기야. 변조기. 내 지금 송신기. 그러니까 송신기를 말하는 거예요. 송신기. 변조기라는 건 송신기. 그러니까 요거 뭐냐? 조금 전에 그랬듯이 이렇게 요거 대신에 요 코사인 곱해서 하는 거 대신에 이렇게 다르게도 만들 수가 있거든. 응? 요거 대신에 만든 거야 이거. 그러니까 요게 이걸 수신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그렇지 않아 이거. 이거는 요 밑에 요 다시 찍어 보면은 요거 대신으로 그린 거예요. 요거는 MT에다가 곱하기 2파이 오브 CT에다가 AC만큼 이렇게 하고 요거 대신에 그린 거예요. 요거 대신 요거는 같은 거야 이게.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는 코사인 2파이 FCT가 이제 뭐 MT에다 곱해졌으니까 뭐 멀리 보내려면 이렇게 해야 되잖아. 멀리 보내려면 신호를 멀리 보내기 위해서는 MT에다가 곱하기 코사인 2파이 FCT를 해줘야 된다. 요게 주파수 변조라고 이게. 이게 주파수 변조라는 게 이걸 곱하기 코사인 이게 곱하기 코사인 2파이 FCT를 해준다고. MT에다가 원래 내가 보내고자 하는 메시지에다가 이 메시지 시그널이지. 메시지 뭐 아니면 정보라고 하면 더 좋지. 이걸 이제 코사인을 곱해주는 걸 주파수 변조라고 하는데 아니 여기서는 코사인을 곱해주는 게 아니야. MT에다가 코사인을 곱해주는 게 아니라고. MT에다가 코사인을 곱해주는 것도 아닌데 이거 도대체 왜 스위치를 그냥 온오프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 이거는 이거 보면은 스위치를 온오프 하는 거라고. 온오프 주기를 물론 이제 뭐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거긴 하지만은 수학적으로는 물론 온오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온을 하게 되면은 데이터 그대로 이게 나가게 되고 오프를 하게 되면은 안 되게 0이 그대로 뭐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수학적으로 렉탱귤 펄스를 곱하는 거 같은 거라고 이게.
온오프를 하는 건데, 온오프를 하는 건 이게 수학적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스위치를 온오프를 하는 걸로 나오면은, 스위치만 온오프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걸 수학적으로 나타낼 수가 없거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이걸 수학적으로 나타내는 게 이게 이 신호 여기 이 지점에서 신호를 보면은 어떻게 나오는 거야? MT에다가 플러스 A 코사인 2파이 FCT 이렇게 되지. 이걸 스위칭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걸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요 지점이 결국은 MT에다가 플러스 AC 코사인 2파이 FCT에다가 여기에다가 이 전체에다가 곱하기 렉탱귤러를 곱하는 렉탱귤러 펄스를 곱하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야. 이게 왜냐하면 렉탱귤러 펄스는 0 아니면 1이거든. 온이 되면 통과가 되는 거고 오프가 되면 통과가 안 된다고 이게. 그래서 이게 렉탱귤 펄스를 이걸 곱하는 거랑 같다고 온 오프가. 요 동안은 통과되는 거고 이 동안은 통과 안 되고 뭐 이런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주기에 왜 이 수학적으로 그래서 먼저 이제 렉탱귤러 펄스의 수학적 표현을 적어라. 이거는 뭐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러면 렉탱귤러 어떻게 뭐 듀티 사이클이 2분의 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t에 t0 2에 그 다음에 컨볼루션에 렉탱귤러 a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델타의 t 마이너스 nts 이렇게 t0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되겠네. 뭐 수학적 표현은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렉탱귤러 펄스를 곱하는 게 어떻게 주파수 변종 효과를 가져오는지 이거는 뭐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서 렉탱귤러 펄스를 곱한다라는 건 렉탱귤러 펄스만이 아니야. 렉탱귤러 펄스뿐만이 아니라 그냥 주기 신호를 곱하면은 무조건 주기 신호를 T0마다 지금 이게 이 주기가 이게 T0가 주기가 요거는 주기가 2번은 주기가 T0인 신호를 곱한다라는 건 T0인 신호를 곱한다라는 건 주기가 T0이면은 주기가 T0이면은 뭐가 우리가 알 수 있다고 기본 주파수가 뭐가 된다고 이게 1오버 T0 F0가 1오버 T0가 된다고 기본 주파수. 그 다음에 이게 프리 시리즈에서 그래서 이 신호는 어떻게 K배의 F0의 K배 정수배 F0의 정수배 가지는 주파수를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든.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은 0Hz도 있고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1 F0Hz도 있고 F0Hz도 있고 그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2 F0Hz도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3 F0Hz도 있고 뭐 이렇게 계속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T0인 신호를 곱한다라는 건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여기에 주파수가 이게 주파수가 0Hz, F0Hz, 2F0Hz, 3F0Hz가 쭉 되어 있는 어떤 신호, 물론 프리 시리즈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지. 이게 피리어딕 시그널이 요게 XK로 익스포넨셜 J의 2파이 KF0의 T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나타내는 게 KF0인 주파수를 나타내는 KF0인 걷는 신호가 되지. 그러니까 T0인 신호를 곱한다라는 건 여기에 T0 그러니까 주기가 T0인 거 반드시 여기서 이게 뭐 문제에서는 렉탱귤러 펄스라고 했는데 렉탱귤러 펄스일 필요는 없어.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렉탱귤러 펄스뿐만이 아니라 뭐 모양이 뭐 그냥 삼각 동그라미 이렇게 돼 있든지 사인파든지 뭐 이렇게 뭐 삼각파든지 어떤 모양이든 상관이 없어. 여러분들이 아는 거야. 오로지 주기만 맞으면 된다고. 주기만 맞으면은 그 주기로부터 우리가 기본 주파수를 끌어낼 수 있고 그 기본 주파수의 배수에 되는 주파수를 여기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렉탱귤러 펄스를 곱한다라는 건 마치
코사인 2파이 요것뿐만이 아니라 물론 코사인 2파이 FCT 요 FC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 2FC도 가지고 3FC도 가지고 있고 4FC도 가지고 있고 뭐 마이너스는 뭐 물론 들어있지만 뭐 0FC도 가지고 있고 모든 주파수를 다 가지고 있는데 잘 봐봐. 이게 대역풍과 틸터 어디만 통과시키는 거야? FC만 통과시켜. F0 여기는 F0가 되겠지. F0는 뭐 똑같은 얘기니까. 이 FC만 통과시키다 보니까 여기에는 어떻게 여기에는 마치 MT에다가 플러스 AC에다가 코사인 2파이 FCT가 되는 것처럼 되는 거야 이게. 여기에는 반드시 내가 볼 때는 이게 AC 코사인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여기에다가 이 그냥 AC만 더해줘도 괜찮아. 그냥 AC만 그렇죠? 이렇게 해도 그러면 MT에다가 AC에다가 여기 이제 온오프를 시켜주면은 코사인 2파이 FCT가 곱해지는 효과가 있는 거지. 왜냐면 물론 이 대역폭 요 지점 이 1번 지점하고 이거 2번 지점과도 1번 지점에서 보면은 1번 지점에서 보면은 1번 지점 신호는 이게 이렇게 된다고. MT 더하기 AC에다가 곱하기 주파수가 제로는 거니까 DC 성분이겠지. 그러니까 어떤 컨스탄트 C0로 합시다. C0. 그 다음에 C1에 곱하기 컨스탄트예요. 어떤 상수 코사인 2파이 FCT 플러스 어떤 상수 C2 코사인 4 2파이 이렇게 적어주는 게 여러분들이 좋겠다. 2FC의 T 요게 FC가 2배 그 다음 플러스 C3에 곱하기 코사인 2파이 3F0의 T FC의 T 플러스 C4의 코사인의 2파이의 4FC의 T 뭐 이런 것들이 무수히 있다고. 일지점의 신호들은 요런 것들이 다 존재한다고. 요 상수들이 다 달라지지. 이 상수는 이제 모양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모양을 쓰느냐에 따라서 렉탱귤로 같으면은 뭐 싱크 2분의 1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2분의 1K로. 그럼 1지점의 신호는 이렇게 되는 거고 2지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FC만 통과시켜 주거든. FC만 통과시켜 준다. 그러면 FC만 통과시키면 어떻게 되겠어 이게? 2지점에서의 신호는 이거 두 개가 되니까 다 뭐가 되겠어? 이거 없어지고 이거 다 없어지고 이거 다 없어지고 이거 다 없어지고 요거만 살아남잖아. 요거만. 그러니까 MT에다가 플러스 AC에다가 어떤 상수 C1에다가 코사인 2파이 FCT 요렇게 된다. 이게 이제 신호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요거는 뭐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닌데 하여튼 요 누가 질문을 해서 내가 대답을 하는 거야. 뭐 이건 어차피 퀴즈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요거는 일단 변조기라는 거, 변조기. 오늘은 이제 더 중요한 이제 수신기에 대해서 비동기건파에 대해서 하는 거야.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DSB TC의 가장 핵심은 비동기건파에 있거든. 동기건파를 할 것 같으면 이걸 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뭔가를 보면은 통신에서 어떤 그림이 나오면 회로가 나오면 이게 그러니까 수신기냐 아니면 송신기냐 이 두 개를 제일 먼저 구분해야 돼. 통신에서는 제일 먼저 어떤 그림을 보면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통신에서 그림을 보면은 이게 수신기인지 아니 송신기가 먼저니까 송신기인지 를 구분해야 된다. 이게 제일 먼저 딱 보자마자 이 퀘스천을 제일 먼저 해야 돼. 이게 이건 도대체 수신기인가 송신기인가 요거를 두 개를 구분해야 된다고. 이걸 마치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주기 신호를 볼 때 제일 먼저 뭘 보여야 된다. 그 모양을 보고 이렇게 하라고 얘기 안 했잖아. 뭐 파워가 이게 어떻게 되냐. 그 다음 얘기라고. 뭐 제일 먼저 뭘 보라고. 주기신을 보면은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궁금해야 되는 거는 이 주기가 뭔지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 그걸 체크를 해줘야 돼. 그게 쓸모가 없다 하더라도 그걸 적어놔야 된다고. 그러니까 주기신을 볼 때는 먼저 주기가 뭔지 뭐 이렇게 알아내야 된다. 이게 제일 핵심인 것처럼 마치 요 퀘스천 이건 뭐 주기 신호일 때는
주기부터 딱 제일 먼저 체크해야 돼. 나 다른 거는 그냥 잡다한 지식이야. 그냥 거기서 파워를 구하고 하는 것들은 뭐 그냥 그 다음에 일이고, 제일 먼저 주기를 보면, 주기 신호를 보면 제일 먼저 주기를 먼저 구해야 된다고. 그래서 주기를 보면은 주기분의 1이 이제 기본 주파수가 되고, 기본 주파수의 배수배만큼 나오겠구나. 이 주파수, 이 신호에는 기본 주파수의 배수배 되는 것만큼 어떤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 신호이겠구나라는 걸 제일 먼저 체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통신 시스템에서는 이게 송신기인지 수신기인지 제일 먼저 구분해야 돼. 그래서 이게 보면은 우리가 오늘 퀴즈 본 거 요거는 송신기야, 송신기. 송신기.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건 요거는 수신기라고, 수신기. 수신기인데 비동기건파. 동기건파는 아까 어떻게 된다고, 이게 수신기는 동기건파는 어떻게 된다고, 요렇게 생긴 거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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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기건파 같으면은 요렇게 생긴 거지. 여기 이게 수신기잖아. 이게 수신기잖아. 위에 건 송신기야. 이거는 송신기. 가장 기본적인 송신기고. 이제 이거를 대체하려고 요 모양을 대체하려고 요렇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뭐 그렇다고 뭐 그렇게까지 뭐 간단한 뭐 이렇게 뭐 무슨 대단히 무슨 이게 복잡한 것도 아니었는데 굳이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 사실. 뭐 이거 그냥 책에 나오니까 그냥 하는 건데, 그 DSB TC의 송신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엄청나게 복잡해가지고 마치 뭐 전에도 얘기했지만 동기건파를 하려면 이게 동기회로가 이게 굉장히 복잡하다 했잖아. 그것처럼 뭔가 뭐 뾰족한 무슨 뭐 이유가 있으면은 뭐 이런 걸 쓰는 걸 내가 좀 이해를 하겠는데, 굳이 뭐 그렇게까지 복잡 안 하거든. 사실 그냥 써도 돼 이거. 굳이 뭐 이거 대신에 이렇게 쓸 필요가 없다고, 대부분은. 근데 이제 이건 여기에서는 내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펄스파, 주기적인 펄스파를 온오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왜 주파수가 되는지, 요 효과는 이건 좀 정확하게 알아놔야 돼. 이거는 기말고사에 거의 100% 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거의 100%야. 기말고사에. 그래서 요 이유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동기건파를 할 것 같으면 이렇게 되는데, 동기건파를 아까 얘기했지만 DSP-TC에서는 핵심은 비동기건파라고. 이 동기건파, 동기회로를 포함하고 있는 코사인 2파이 FCT를 곱해주는 요 형태로 하는 거는 뭐 사실 거의 의미가 없거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비동기건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이제 요거 대신에 보면은 이게 이제 들어온 신호를 보면은 어떻게 이게 AC에다가 더하기 MT 여기에다가 곱하기 코사인 2파이 FCT, 요게 이제 들어온 거지. 여기 안테나로 이제 들어온 거야. 들어온 거. 안테나로부터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돼. 요게 이제 들어왔다고 생각, 요 앞에 거네. 좀 잘못했다. 이렇게. 이거 자꾸 좀 변족이, 네. 여기서 이제 AC 여기 들어왔다, 이 들어온 거라고 생각하면은,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이게 이 다이오드를 통과시키는 다이오드. 실제 구현은 이렇게 돼 있어. 다이오드로 돼 있는데, 다이오드의 효과는 어떻게 되는 거야? 다이오드는 어떤 역할을 해줘? 배한빈. 배한빈 없어. 얘는 뭐 틀어놓고 어디가 있는 거야 얘는. 아니 왜 마이크를 왜 안 켜? 아니 마이크 왜 안 돼? 마이크가? 너 핸드폰 없어? 조승명. 그냥 넘어가자. 조승명. 네, 이 다이오드의 역할이 뭐야? 다이오드 어떤 역할을 해줘? 다이오드는? 저 화장실 갔다 왔습니다. 아니 다이오드 역할은 뭐 어떤 역할을 해주냐고. 다이오드 지금 통신하고 전혀 관계없는 얘기야. 다이오드 안 배웠어? 전자회로에서? 온오프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아니 밑도 끝도 없이 온오프는 무슨 말이야 도대체? 고영준. 네. 다이오드는 어떤 역할을 해줘?
전류를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게 해줘. 그렇지. 다이오드는 플러스는 통과시키고 마이너스로 가는 거는 끊어주는 거지. 플러스로 가는 거는 다이오드의 역할은 이렇게 돼 있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신호가 들어갔다, 이런 신호가 들어갔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가? 요 부분만 통과시키는 이 플러스 되는 방향, 요 부분만 통과시켜 주는 거라고. 요 부분만. 그러니까 플러스 되는 방향만. 교수님 지금 화면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안 되나요? 이거 또 왜 이래 이거 또. 쏘. 그 다이오드의 역할은 이게 플러스 방향만 통과를 시켜주는 거라고. 그래서 이걸 얘기 좀 해봅시다. 그래서 보면은 이런 신호일 때 이렇게 되는 거 뭐 예를 들어 다른 신호 뭐 이렇게 되는 신호다, 이렇게 되는 신호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되는 신호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요 부분만 이렇게 플러스 되는 방향만 이렇게 통과시켜 주는 거지. 이렇게 통과시켜. 밑에 마이너스 방향은 통과 안 돼. 통과된다고. 그러면은 우리한테 만약 이걸 적용한다면 뭐 일반적인 다이오드는 이렇게 되는데 다이오드를 해석할 때는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해석이 거의 안 돼. 안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게 보면은 다이오드의 역할 보면은 이게 V인이고 Vout이고 이런 그 곡선 많이 봤을 텐데 V인이 X축이고 Vout이 Y축일 때 보통 여기 이렇게 되잖아요. 이 0보다 작을 때 요렇게 사실 이렇게 non-linear 곡선을 하거든 나타내거든. 그러니까 이게 리니어 소자가 아니라고. 근데 이걸 이제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 이걸 non-linear 소자를 분석하기 어려워. 그래서 어떻게 바꾸는 거야 이걸? 이거 어떻게 바꾸는 거야? 넌리니어 소자이니까 이걸 분석하기 어렵다고. 이걸 넌리니어 이거 V인이 이렇게 들어갈 때 이렇게 B 이렇게 뭐 마치 뭐 포물선처럼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걸 분석하기 굉장히 어려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걸? 이걸 요렇게 리니어라이즈 한다고 이렇게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뭐 0.7V 주로 0.7V 이상이면은 그냥 뭐 이렇게 리니어하게 증가하는 거고 0.7V 작으면은 이렇게 뭐 0으로 아웃풋이 0이 나오도록 이렇게 해서 하는데 뭐 이거는 뭐 우리가 지금 할 건 아니고 우리 수업 시간에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 거에 이제 이걸 적용하면은 이게 0.7V라고 하는 걸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 통신 수업에서는 다이오드는 그냥 쏘리 수업에서는 그냥 플러스 되는 방향만 통과시켜 준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잘 봅시다. 그럼 우리가 수신기에서 받은 이 수신기로 지금 DSP-TC로 이제 들어온 신호니까 MT에다가 더하기 AC에다가 이게 코사인 2파이 FCT 요게 들어와서 그럼 이걸 그림을 한번 그려보죠. MT에다가 AC를 곱한 거에다 코사인 2파이 FCT니까 만약에 MT가 이렇게 요런 시그널이면 여기다 AC를 더해주니까 이게 MT라면은 MT에다 AC를 더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AC만큼 올라가는 거지. 이렇게 이게 0보다 크게 되도록 MT 더하기 AC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MT 더하기 AC에다가 코사인을 곱하면 어떤 현상이 생긴다고? 코사인 곱하면 어떻게 돼? 코사인은 어떤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서 움직이는 거지. 그러니까 MT 플러스 AC랑 여기다가 마이너스 1 곱한 거는 요렇게 되겠지. 우리는 이렇게 보일 거야. 이거는 마이너스 MT 플러스 AC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요 사이를 왔다 갔다 사실은 굉장히 빨라서 우리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안 보여. 그냥 안 보이는데 그냥 그림을 그리려다 보니까 요렇게 통과되는 것처럼 이게 실제로 보이는 건 이렇게 안 보여. 이게 너무 빨라가지고 우리는 하나도 보이지도 않아. 근데 이렇게 돼 있는데 플러스 방향만 통과시키면 어떻게 되겠어? 요 부분만 통과하겠네. 요 부분만 요 부분만 통과하겠네. 이렇게 요 부분만 통과하겠네. 요렇게. 이게 보니까 이게 어떻게 돼?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신호는 뭐에 영향을 받는 거야 이게? 요 코사인에 영향을 받네. 코사인에 영향을 받잖아. 그러니까 이 통과된 요 신호는 이제 이 신호는 이제 이게 다이오드 요 통과된 요 신호야. 다이오드 통과된 신호는 요 끝에 거는 이거는 뭐 MT에다가 뭐 AC에다가
플러스 MT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요 사이를 요게 플러스 방향만 그린 거야. 근데 이걸 저역 통과 필터, 로우 패스 필터를 통과시키면은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요게 파이분의 1에다가 AC 플러스 MT가 나와. 이게 이렇게 나온다. 그 이 점근선으로 한 거 요거는 요 똑같은 거야. 이건 파이분의 1에 AC 플러스 MT 요게 이제 요 안에 살아있다고. 이거 굉장히 신기하지 않아 이거? 신기해. 왜냐하면 잘 생각해봐. 이게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요 AC에다가 MT 이게 1번 신호로 이게 안테나에서 받자 말자. 이게 사실 공중에 날아가는 신호인데 안테나에서 받자 말자 신호라고 지금 생각하면 돼. AC에다가 MT에다가 코사인 2파이 FCT를 요런 신호가 이제 세상에 날아다니고 있고 그게 이제 안테나를 통해서 이제 들어왔어. 안테나를 통해서 들어왔어. 그걸 내가 다이오드를 통과시켜서 그러면 다이오드를 통과시키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 거야? 이 마이너스 방향으로 돼 있는 거, 음의 방향으로 돼 있는 거, 0보다 작은 거는 다 없애버리지.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0보다 큰 방향만 통과가 된다. 요렇게 이게 지금 통과가 되는 거야. 통과. 이 마이너스 방향은 하나 통과 안 되고 요 방향만 통과된다고. 이렇게 됐는데 이걸 갑자기 로페스 필터를 통과시켰더니 로페스 필터를 통과시켰더니 어떻게 나오는 거야? 뭐 파이분의 1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 이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뭐 요 부분이 더 중요해. 요 뒤에 AC 더하기 MT가 나오더라는 거야. 이게 AC 더하기 MT가. 이게 나오더라는 거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게 나오느냐 하는 거야. 이게 지금 오늘의 핵심은 요거야. 요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런데 이걸 이제 해석을 하고 싶어. 이걸 이제 왜 이렇게 나오는데 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 왜 이렇게 응? 왜 이렇게 왜 이제 분석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어떤 DSP TC로 보낸 신호가 있는데 다이오드를 통과하고 나서 그다음 로페스 필터를 시켰더니 어떤 그 포락선이지 포락선 이게 포락선이잖아 엔벨로프 물론 뭐 앞에 상수가 뭐 붙어 있지 파이분의 1이라는 상수가 붙어 있지만은 상수 자체는 중요하지 않아. 상수 우리가 지금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는 이 MT가 들어있다라는 거야. 이 포락선을 우리가 끌어낼 수 있다라는 거야. 이게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냐? 이거 그러면 다이오드에다가 로페스 필터를 통과시키면은 이게 무조건 이렇게 되느냐? 다이오드. 그러면은 우리 전자회로에서 분명히 이걸 배웠을 텐데 다이오드에다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다이오드에다가 요걸 통과시키면 이렇게 되느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회로 많이 배웠잖아. 다이오드 하지 않았어. 여기에 만약에 로페스 필터를 통과시키면은 일반적으로 이게 가능한가? 이게 만약에 MT에다가 뭐 어떤 메시지 시그널 XT라 합성해. 일반적으로 XT라고 있으니까 XT가 여기에다가 요 XT에다가 이게 뭐 XT가 뭐 어떤 신호가 된다. 뭐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이 얘기대로 하면은 다이오드에다 로페스 필터를 통과시키면은 마치 우리가 이 포락선 요 끝에 요걸 검출할 수 있다는 거죠. 포락선 검출. 이런 회로는 이 XT의 포락선 검출이 가능한가? 포락선 검출이 가능한가? 하면은 이거는 안 돼. 노야 노. 노라고. 이러면 안 돼. 이거 안 돼. 이게 만약에 된다, 이런 게 만약에 된다. 이게 다이오드에다가 로페스 필터를 통과시키면은 XT의 어떤 포락선 엔벨로프를 우리가 만약에 검출할 수 있다라고 했으면은 이건 전자회로에서 아마 배웠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이오드는 배웠지? 박윤지, 네, 전자회로에서 이거 다이오드 나오는 거 배웠지, 이거? 네, 아직 안 배웠어, 다이오드? 배웠어요. 하여튼 뭐 내가 지금 다이오드에 대해서 뭐 내가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거 일단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이 회로에서 보면은 마치 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잘 봐봐 이게 다이오드에다 물론 뭐 이게 이거 저항이 있는데 이거는 그라운드에 연결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게 그라운드에 연결이거든. 그라운드에 연결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이건 뭐 별 상관이 없고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다이오드에다가 마치 로페스 필터를 통과시키면은 여기 잘 봐봐 이게 포락선이 나온다고 이게.
그러면은 다이오드에다 로페스 필터를 연결시키면 이거 폴락스 나오는 거 이렇게 나오는 게 일반적인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전자회로서 이걸 배웠을 텐데 이게 그렇지 않다고. 그렇지 않다고. 어떤 경우에만 이게 가능하냐 하면은 XT에다가 잠깐만. 이게 일반적으로 아니 쏘리 내가 누가 찾아와가지고 일반적으로는 이런 게 가능하지 않아. 일반적으로 이게 불가능해. 이게 만약 가능했다면은 우리 사실 다이오드를 우리가 해석하기가 너무 쉬워질 텐데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고 여기서만 가능해. 이 신호의 그러면 이 신호의 특징이 뭐냐? 이게 왜 이게 폴락선이 가능하냐라고 하면은 이게 주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 왜냐면 코사인이 여기에서 이게 코사인이 곱해지다 보니까 코사인 2파이 FCT가 곱해지다 보니까 이게 주기 신호가 되거든. 주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신호이기 때문에 그래. 주기적으로. 이 신호 자체가 주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신호라고 이게. 그런 신호에서만 이게 적용이 된다고. 그렇다면은 이 다이오드를 이걸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다이오드는 우리가 이게 다이오드를 만약에 쓰고 있으면은 다이오드를 사용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 다이오드를 사용하면은 요 다음에 요 그래프 요 그림을 다이오드를 사용할 때 이 다이오드 전에 요 그림이고 다이오드 이후의 그림 이 그림을 뽑아내기는 굉장히 좋은데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구분해야 돼.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걸 다이오드를 사용해서 이 그림을 그리기는 굉장히 좋아. 그런데 이걸 수식적으로 왜 이렇게 나오는지를 해석을 하려면은 수식으로 끌어내야 되잖아. 이걸 왜 이렇게 나오는지를 알려면은 수식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다이오드로 여기서 앞에서 했듯이 다이오드로 사용하면은 뭐 이게 0보다 큰 거에서 플러스 방향만 통과시킨다는 걸 그림을 그리면 그림 그리기는 쉽다고 이게 다이오드가 플러스 방향을 통과시키는 거니까 그림 그리기는 굉장히 쉬운데 문제는 다이오드가 들어가면은 이걸 해석하기 어려워. 수학적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수학적 해석이 어렵다고 이거. 그러니까 이대로 가져가기 어려워. 그러니까 우리가 좀 다른 방향으로 지금 접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방향으로. 이걸 해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똑같은 거. 이거 잘 봐봐. 이게 플러스 방향만 통과돼 있거든. 플러스 방향만. 플러스 방향만 통과됐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코사인을 곱한 거가 되기 때문에 코사인. 그리고 플러스 방향. 이게 마치 이렇게 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이게. 이걸 해석을 하면은 이게 실제 회로가 이렇게 도는 건 아닌데 우리가 이제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 이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 앞에 해석을 해석하는 거로. 앞에 그 다이오드 회로를 해석하는 거로 수학적으로 해석하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AC에다가 요 다음 장이 이게 AC에다가 MT에다가 코사인 2파이 FCT가 됐는데 잘 보세요. 이게 플러스 방향만 이거 통과됐다잖아요. 이것만 통과돼 나와야 돼. 이거만 지금 여기서 보면 요렇게 이것만 통과된다. 근데 이걸 보니까 이게 코사인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이게 코사인이니까 생각해 보면 코사인에 보면은 코사인 요 그래프를 요 그려 보면은 이게 코사인이 돼 있는 거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게 하나 주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주기는 이렇게 되고 요 다음 주기가 이렇게 되는 거고 생각해 보니까 플러스 되는 방향이 이 전체 주기 중에서 얼만큼 지금 통과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게 얼만큼 통과돼? 이 부분은 날아가고 있어. 이 부분은 날아가고 있고 이 부분은 날아가고 이 부분은 없어지고 이 부분만 통과되고 있다고. 그러면 이 전체 주기 중에서 얼만큼 지금 통과되고 있는 거야? 김진우. 2분의 T0입니다. 그렇지. 2분의 T0만큼만 지금 통과되고 있다고. 2분의 T0만큼. 2분의 T0만큼 통과되고 2분의 T0 통과 안 되고 2분의 T0 통과되고 2분의 T0 통과 안 되고 이렇게 되고 있다고. 지금. 그러니까 그걸 해석하려고 보니까 그러면은 2분의 T0만큼 통과시키고 2분의 T0만큼 통과 안 시키고 온오프를 계속 2분의 T0만큼 T0를 주기적으로 해서 이게 온오프가 되는 어떤 생각나는 게 뭐예요? 당연히 렉탱귤 펄스가 되겠네. 렉탱귤 펄스를 곱해주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되겠네. 마치 오늘 우리가 퀴즈에서 봤던 것처럼 이게
이게 원래는 사실은 스위치를 온오프를 하는 거야. 이게 50%를 만약 스위치를 온오프를 하는 건데 이게 마치 우리가 렉탱귤러 펄스를 주기적인 렉탱귤러 펄스, 피리어딕 렉탱귤러 펄스를 곱하는 거랑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거잖아. 이게 나타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좀 그게 좀 달라진다. 그러니까 요거랑 똑같은 거야. 이걸 수학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이게 마치 원래는 여기에 이 부분이 지금 잘 이해를 해야 돼. 이 부분이 실제 펄스를 곱하는 게 아니라 실제 펄스 이 부분이 실제 펄스를 곱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다이오드를 통과하는 건데 이걸 해석하기 위해서야. 실제로는 요건데 우리가 해석을 위해서 그래서 이 렉탱귤러 펄스를 곱해주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다고. 그래 똑같은 거니까. 플러스를 통과시키고 0이는 마이너스 쪽은 통과를 안 시켜주다 보니까 50%는 통과시키고 50%는 통과를 안 시키는 지금 그러니까 이걸 수학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렉탱귤러 펄스를 곱해주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나타난다고. 효과가 똑같아. 해석을 위해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효과는 똑같아요. 다이오드를 통과하는 거랑. 그래서 이게 여기서 이 주기가 여기서 주기가 하게 되면은 주기가 이 T0 같으면은 반만 통과하고 반만 통과 안 나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게 통과된 요 신호는 통과된 요 신호는 다이오드를 통과한 요 앞에서 나오는 요 신호랑 똑같은 거야. 이게 같은 거야. 2번 신호랑 여기 2번 신호랑 같은 거라고 이게. 다이오드를 통과를 해서 그러니까 실제 구현은 다이오드를 가지고 하는 거야. 실제 여러분들이 뭐 회로를 꾸민다든지 하면은 다이오드를 넣어가지고 로페스 필터를 통과시키는데 다이오드를 넣으면 이걸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어떻게 한다고? 이걸 이렇게 렉탱귤러 펄스를 곱해주는 것처럼 해서 해석을 해주면은 이게 해석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지웅. 네. 지금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 네. 어느 정도. 설명해봐. 무슨 말 하는 거야? 지금 이 앞장 요 42페이지하고 43페이지를 내가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이게? 42페이지는 뭐고 43페이지는 뭐예요, 이게 도대체? 이 두 가지를 구분해야 돼, 이걸. 효과는 똑같은데 이게 똑같은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이 파형은 다 똑같아. 파형은 42페이지나 43페이지에 나오는 파형은 다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건데 뭐만 달라지는 거야, 이게. 앞에는 여기는 다이오드였고 앞에는 이 다이오드로 구성되어 있고 하나는 펄스를 곱해서 하는 거라고. 네. 그러면은 뭐가 다른 거야, 이게? 파형 똑같은데 뭐가 다른 거야, 이게? 잘 모르네. 아이도 잘 모르네. 또 뭐 질문이 보니까 이게 보면은 다시 보자. 이게 42페이지랑 43페이지랑 같은 거야. 같은 거야. 우리가 보기에 파형은 똑같다고. 파형은 똑같은데 이 신호가 들어가서 1번 신호가 들어가서 2번 요 뭐 플러스 되는 방향으로 통과하고 이걸 로페스 필터 시키면은 이게 포락선이 나온다는 건 두 개 똑같아. 이게 42페이지, 43페이지. 42페이지랑 43페이지랑 다른 거는 뭐냐면은 42페이지는 실제로 우리가 회로를 구현할 때 이렇게 구현해. 실제로 회로를 구현할 때는. 실제 회로 구현할 때는. 응? 다이오드를 넣어서 구현한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구현이야. 실제 구현. 구현할 때는 이렇게 다이오드를 써서 한다고. 다이오드를 써서 해. 근데 일단 다이오드가 들어가면은 해석하기가 굉장히 곤란해져.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파형이 이렇게 0 플러스가 된다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데 그게 요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2번까지는 할 수 있는데 이 3번에 왜 포락선이 나온지에 대해서 이거는 설명을 아무도 못해. 설명 못한다고. 그러니까 왜 그런지 그렇게 나온다라는 건 알겠는데 그걸 설명을 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 이 인간의 욕망 중에 하나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어 한다고. 응? 그러니까 뭐 종교나 이런 것들이 막 생기는 거잖아. 이게 왜 그런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이상이 들어가는지 뭐 여러분들 설명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 나는 왜 자꾸 뭘 하면은 잘 안 되는지 뭘 하면은 잘 되는지 뭐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싶어 하는 거거든. 그 설명하고 싶어 하는 거로.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 현상만 자체만 알 수 있으니까 내가 좀 예를 좀 좋은 걸 좀 들면 여러분한테 딱 좋을 것 같은데 나도 이걸 막상
좋은 예를 어떻게 들어야 되나? 이게 아이고 나뭐 얘는 들지 맙시다. 얘면 또 더 헷갈릴 것 같아. 그러니까 실제 구현은 이렇게 다이오드로 이렇게 구현이 돼 실제로.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다고? 다이오드로 구현한 걸로 이걸 왜 포락선이 나오는지 이 3번이 핵심이야. 이게 3번 요 제일 마지막 요 부분이 핵심인데 이렇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가 지금 이걸 이제 해석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왜 이렇게 포락선 이게 로페스 필터를 통과하고 나면 우리가 지금 비동기건파에서 포락선이 나온다고 했잖아. 포락선이 왜 나오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은데 다이오드를 통과해서 플러스 나오는 거 2번까지는 설명을 할 수 있겠어. 2번 신호까지는. 근데 이게 이 신호가 왜 로페스 필터를 통과하면 이렇게 포락선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설명은 불가능해. 여러분들이 전자회로에서 배운 거 가지고 이걸 설명할 수가 없다고. 불가능해. 이거 완전 다른 얘기야 이게.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이거 자체를 왜 포락선이 나오는지를 설명을 할 수가 없는데 이걸 다른 방향으로 설명을 해보자는 거야. 이거는 설명하고 이건 해석하고 설명하기 위한 거야. 설명. 실제로 그런 게 아니라 설명하기 위한 거야. 설명하기 위한 자료야. 이거는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건 뭐가 다르냐? 그러면은 원래는 다이오드를 요 부분이 뭐야? 이 부분이 원래는 다이오드를 통과해야 되는 거죠. 이게 다이오드를 통과해야 되는 건데 이걸 다이오드를 통과하고 나면은 뭐 이번 신호가 나온다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어. 신호 자체는 그릴 수가 있는데 문제는 로페스 필터 통과하고 나면 왜 포락선이 나온지를 그러면 설명이 안 돼도 이거 자체로는. 그런데 이거 똑같은 건데 이거는 설명을 하기 위한 거예요. 이 부분은 43페이지는 설명을 하기 위한 건데 이게 다이오드 대신에 어떻게 렉탱귤러 펄스를 곱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게 굉장히 쉽게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포락선이 나온지를 설명할 수 있어. 왜 포락선이 나온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두 개를 구분해야 되는데 42페이지는 실제 구현할 때는 이렇게 구현하고 실제 구현할 때는 이렇게 구현해. 그 다음에 요 43페이지는 구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현하는 거 아니야. 이건 그냥 우리가 해석하는 거야. 이게 우리가 설명하는 거라고.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로. 마치 그러니까 내가 뭐 지금 적당한 얘기가 설명이 안 나서 그런데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뭐 최근에 보니까 뭐 신문 기사 보니까 뭐 이준석이 그 저 국민의힘인가 뭐 그게 뭐 1등하고 그러더만. 그러니까 그게 설명이 안 되거든 사실. 그 왜 그 뭐 사실 국회의원도 함도 못 하고 했는데 뭐 설명 안 되잖아. 근데 그걸 현상은 일어나고 있다고. 현상은 이준석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1등을 하고 있다고. 뭐 난 뭐 국민의힘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하여튼 뭐 그 1등 하고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야. 1등을 하고 있다고. 그 마찬가지야. 마찬가지로 이 얘기보다는 그게 더 좋겠네. 우리 뭐 다 공통적으로 다 인정하는 건 우리 트럼프는 다 싫어하잖아. 대부분 다 트럼프는 싫어하잖아. 지난번 선거에서 지난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이제 지난번 올해 있었던 선거 말고 지난번 우리 트럼프가 당선될 때 아무도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얘기 안 했거든. 근데 트럼프 당선 안 된다고 다 사람들이 얘기하고 막 뭐 CNN에서 막 떠들고 그랬는데 결국 트럼프 당선됐다고. 되고 나서 뭐 현상이 그렇게 일어나서 그러면 그걸 설명을 해야 돼. 설명을 해야 된다. 왜냐면 사람의 그 기본적인 욕구는 그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 설명을 하고 싶어 한다고. 인간의 그 기본적인 욕구가. 그런데 이게 현상이 이제 다이오드 이게 트럼프가 이게 당선된 거야. 이게 실제로 이게 그렇게 세상에서 일어난 거라고. 근데 그걸 설명을 하려고 보니까 난 도저히 난 트럼프가 왜 당선된지 난 설명을 도저히 못 하겠는 거야. 그럼 뭔가 설명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뭔가 다른 해석을 막 넣는다고. 그게 뭐 트럼프가 당선된 게 뭐 그때 그런 얘기를 했잖아. 그 뭐 백인 그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층들이 이게 뭐 자꾸 동양인들이나 아니면은 저기 뭐 이게 외국 기업에 이렇게 막 자꾸 자기 일자리를 뺏기고 그러니까 그쪽 뭐 러스트 벨트라고 뭐 그쪽 뭐 디트로이트 있고 뭐 이쪽 미시간주 뭐 이런 쪽 오하이오주 뭐 이런 쪽에 다 이게 넘어갔다고. 이게 자기네들 일자리 자꾸 뺏기니까. 그러니까 그런 설명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설명하는 거랑 비슷해. 현상은 이렇게 일어나는 거고 이걸 설명하기 위한 거야. 그래서 그걸 일단 제대로 알고 나면은 그러면 렉탱귤러 펄스를 보면은 좀 전에 우리 사실 이건 한 거라서 이게 똑같아. 그 렉탱귤러 펄스를 우리가 XT를 곱한다. 이게 실제로 곱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그냥 해석이야. 해석. 실제로 곱하는 건 아니고 실제로는 다이오드를 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이걸 해석을 다이오드를 통과한 신호랑 그러니까 이게 잘 보면은 이게 1번 신호이고 이게 2번 신호가 나타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1번 신호가 2번 신호로 나타나는데 원래는 다이오드를 통과시켜서 2번 신호가 나타나는 건데 우리가 이걸 다이오드로 얘기하면은 이 3번 신호까지 얘기를 할 수가 없다고.
3번씩 로페스 필터를 통과했을 때 왜 포락선이 나온지를 설명하기가 불가능해. 여러분들 물어봐. 여러분들 뭐 전자회로 가르치는 교수님한테 이걸 가지고 얘기하면은 로페스 필터를 했더니 이게 왜 포락선이 나온지를 물어보면은 아무도 몰라. 이거 그렇게 해석이 안 되거든. 다이오드 일반적인 다이오드 해석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 음? 음? 그러다 보니까 1번에서 2번으로 넘어가는 신호를 요걸 이제 다른 방향으로 하는 거죠. 요거 렉탱귤 펄스를 곱해주는 것처럼 하는 거라고. 그래서 렉탱귤 펄스를 곱해준다. 그럼 주기가 T0마다 곱해주는 거니까 주기가 T0인. 아까 한 거랑 똑같이 여기서 렉탱귤 펄스 우리가 했듯이 어떻게 한다고? 렉탱귤 펄스에다가 여기 펄스에다가 뭘 해준다고? 임펄스 트레인을 컨볼루션 해주면 계속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거잖아. 임펄스 트레인. 그래서 요렇게 된다. 그래서 렉탱귤 펄스에다가 이게 임펄스 트레인을 컨버션 해줘야 돼. 곱하기 하면은 샘플링이 되는 거니까 그 주기적으로 나타나야 교수님 되니까. 혹시 그 뭐 적고 계신가요? 왜? 지금 화면이 안 나오는 것 같아서. 네. 왜 이런? 쏘리. 내가 이거 이상해 이거 좀 자꾸. 이게 좀 안 움직이니까 자체적으로 그냥 끊어져 버리네 이상 자꾸. 그래서 이게 하여튼 내가 지금 보여줬던 게 오늘 퀴즈 했던 걸 잠깐 보여준 거예요. 요 퀴즈 아까 했던 거. 그러니까 렉탱귤러에다가 이 컨볼루션을 그러니까 이 임펄스 트레인을 컨볼루션 해주면 이게 임펄스 그러니까 펄스 트레인이 되니까 그래서 렉탱귤러 펄스에다가 이게 뭐 했던 거랑 똑같아. 델타의 t 마이너스 n t0 이렇게 된다. 이걸 컨볼루션 해주는데 n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똑같은 2번 현상이 나타난다. 2번이 이렇게 실제로 구현할 때랑 2번이야. 이게 렉탱귤러 펄스를 곱했을 때랑 똑같은 게 나타나. 여기에서는 뭐 이게 포락선은 AC 더하기 MT가 되는 거고 이렇게 중간에 이제 이 펄스가 실제로 구현되는 건 이게 파이분의 AC 더하기 MT가 이제 이게 구현이 돼. 이게 이제 포락선이 이제 나중에 검출이 된다고. AC 더하기 MT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XT를 이제 한번 봅시다. 이게 곱해준 거니까 이게 그럼 이걸 자세히 보면은 이걸 다시 생각해 보면은 이거 보면은 이게 MT에다 어떤 신호가 들어오고 여기에다가 이게 렉탱귤 펄스를 XT라고 했잖아. XT 이걸 YT라고 합시다 그냥. YT라고 합시다. 그럼 이게 렉탱귤러 펄스 XT는 조금 전에 했지만 렉탱귤러 T에 T0/2에 컨볼루션 델타의 T 마이너스 NT0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요게 두 개를 곱했다. 그러면은 요 아웃풋은 어떻게 되겠어 이게? 그럼 XT에다가 YT 곱해주는 거지. XT에다가 YT 곱해주는 거잖아 이게. 그럼 요 신호가 이제 여기서 지금 말했던 요 YT가 요 조금 전에 얘기했더니 뭐 이런 신호 여기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신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신호고 그다음에 이게 XT 곱하기 YT가 여기서 이제 뭐 이게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반만 통과되는 거 요 다이오드 통과되는 요 신호야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면 XT하고 YT 요 다이오드 실제로는 다이오드인데 이렇게 얘기한 거지 다이오드인데 이렇게 된 거에 이제 특징을 분석해 보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다고. 어떻게 XT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제 이걸 이제 뭐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거라는 건 뭐 대단한 곱하기니까 무슨 컨버션 하는 것도 아니고 곱하기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걸 일단 XF를 구해보자고. 그래서 풀의 트랜스폼 우리가 제일 뭐 만만한 게 풀의 트랜스폼이잖아. XF를 구해보자고. XF를 구하면 어떻게 돼? 렉탱귤러 이걸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돼? 싱크 펑션으로 되겠지. 그래서 2분의 T0의 싱크에 2분의 T0의 F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컨볼루션 하면 뭐가 되는 거야? 정체원 네, 컨볼루션 하면 어떻게 돼? 곱하기가 됩니다. 그렇지 곱하기고 그 다음에 임펄스 트레인은 어떻게 돼 이거? 시그마 응, 델타 응, F 마이너스 NF0 응, F0. 곱하기 T0분의 1이 됩니다. 응, 그래 잘했어. 그럼 이렇게 된다고. 그럼 요게 이제 T0가 일단 요게 없어지겠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물론 더 나갈 수도 있는데 여기서 뭐 더 나갈 필요는 없어. 이것만 보면 이제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이게 뭐냐? 이거는 어떻게 싱크 펑션이 2분의 1 싱크 펑션 이게 싱크 펑션이 어떻게 됐다고? 이거는 곱하기니까 F0마다 샘플링 된 거라고 이거는. 이 의미는 싱크 펑션 앞에 거는 싱크 펑션이고 이게 싱크 펑션이 F0마다 샘플링 된 거라고.
그리고 굳이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겠지. 이게 물론 여기에서 이게 수식을 더 나갈 수도 있어. 이게 뭐 이게 돼 있으니까 이게 2분의 1에다가 2분의 1 썸에 2분의 1에다가 싱크에다가 F0니까 뭐 F0로 합시다. 그다음에 F가 이게 NF0 이렇게 되니까 곱하기 델타가 아니라 델타의 F-N F0 이렇게 되니까 뭐 이 F0 F0 그래서 2분의 N0 요게 여기서 이제 이게 2분의 1 싱크에 2분의 N 요렇게 적을 수도 있는데 굳이 뭐 이렇게 적을 필요 없고 그냥 이게 더 이게 더 쉬워 우리가 해석하기가. 그러니까 이 싱크 펑션을 F0마다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맞지? 그러니까 샘플링은 아닌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샘플링이라는 게 우리가 타임 도메인에서 쓰는 용어니까 샘플링은 아니지만 여기에서 F0에서 샘플링 F0마다 이제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뽑아내는 거지. 그래서 뭐 이게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보면은 이게 어떻게 이걸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게 싱크 펑션을 그려보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싱크 펑션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언제 크로스하는 거예요? 언제 크로스했어요? 이게 1일 때 크로스하는 거잖아. 이게 제로일 때 언제 크로스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게 T0분의 F가 1일 때 그러면 F는 뭐가 돼? T0분의 2 그러면은 2F0네. 2F0에서 크로스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게 2F0이고 근데 F0마다 샘플링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게 뒤에가 F0마다 샘플링 하면 어떻게 돼서 요값 이것들이 이제 실제로 나타나는 거라고. 이게 나타나는 거라고. XF라는 게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잘 봅시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지금 구하고 있는 게 이 반만큼 나오는 거 이 2번 시그널, 1번 시그널이죠. 2번 시그널을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보자고 여기에서. 그러면은 타임 도메인에서 해석할 수가 없어. YT에다가 XT가 이렇게 곱하게 되니까 이걸 이제 풀의 트랜스폼에서 하면은 YF에다가 어떻게 되겠어 이게? 어떻게 돼? 유승모 XF 이렇게 될 텐데 이 풀의 트랜스폼 하면 어떻게 돼 이거? 컨볼루션. 그렇지. 컨볼루션이 되는 거지. 컨볼루션. 예. YF에다가 XF가 컨볼루션 된다고. 컨볼루션을 하는데 지금 YF는 뭐 요거는 뭐 일단 뭐 이게 YF가 뭐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YF는 요 1번 신호에서 요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우리가 주파수 도메인에서 보면은 요 MT에다가 그 뭐 우리 지난번에 했잖아요. MT에다가 AC 뭐 이렇게 들어간 거니까 FC에 이제 있는 거야 이게. YF는 우리 지난번에 뭐 이게 했었는데 여기서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뭐 있는 거야 이렇게 임펄스 트레인 여기 있는 거야 이게 여기 이렇게 있다고. 그래서 이걸 그림을 그리면은 이런 식으로 된다고. 이런 식으로. 요 그림을 요 뭐 일단 요 적어 봅시다. 이거는 뭐 델타의 F-N 0 요렇게 되고 그래서 이게 이제 2분의 1 싱크니까 2분의 1이고 F0일 때는 FC일 때는 이게 FC랑 F0랑 같아. 이게 지금 내가 막 헷갈리면서 쓰는데 이게 이제 파이분의 1인데 요거는 좀 더 하고 이걸 봅시다. 이게 이제 YF라고. 이게 지금 이거는 지금 XT랑 YT랑 곱한 건데 이 XT, YT를 이제 주파수 도메인에서 지금 보고 있다고. 그럼 XT하고 YF 이게 지금 요 신호야. 이게 YF 원래 신호. 그 원래 신호는 뭐 이것도 갑자기 왜 이게 나오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앞에서 했었어 이거. 잠깐만 이걸 앞에서 어디에서 우리가 여기 했구나. 요거 이게 DSP TC에서 우리가 요 신호를 어떻게 DSP TC를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 AC만큼 FC만큼 곱해주면서 AC만큼 더해주니까 요렇게 펄스파가 요렇게 FC를 중심으로 해서 요렇게 있고 그 다음에 2분의 1 AC만큼 이렇게 임펄스가 요렇게 있는 신호라고. 요게 YF잖아 이게 YF잖아. 그럼 YF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YF 요 가져오는 거예요. 요거는 그냥 그대로 가져온 거야. 내가 뭐 한 게 아니라 YF 요 아까 그림을 요 페이지를 그려볼까? 페이지 잠깐만. 페이지 여기 이게 33페이지에 있는 그림이야 이게 33페이지에 있는 그림. 내가 뭐 다른 게 아니라 이 33 이거는 YF는 페이지 33에 있는 그림이야. 이 33과 똑같다고. 그걸 잘 모르겠으면 페이지 33을 잘 보라고. 그러면은 이걸 이제 그림은 이렇게 돼 있고 그럼 YF를 우리가 수식적으로 적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수식적으로 적으면 이거는 MT에다가 MF에다가 그러니까 YT라는 게 YT 일단 YT라는 걸 알아야 돼. YT라는 게 결국 MAC에다가 플러스 MT에다가 이게 코사인
2파이 fct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이걸 yf를 해주면은 풀에 트랜스폼 해주면 뭐 이렇게 나오는 거지. 어떻게 이 코사인 2파이 fct를 해주면 2분의 1에다가 m의 f 마이너스 fc 플러스 ac에다가 델타의 f 마이너스 fc 이렇게 되고, 그 다음 플러스 2분의 1에다가 m의 f 플러스 fc랑 플러스 ac의 델타의 f 플러스 fc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 부분이 요 뒤에 요 부분이 여기에 나타나는 거고 요 부분이 여기에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이걸 뭐 수식적으로 그리면은 뭐 그냥 이걸 수학적으로 적으면은 이렇게 되는 거지. m에다 요 부분은 m의 f 플러스 fc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ac의 델타의 f 플러스 fc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2번 파트는 이게 m의 f 마이너스 fc 그 다음에 ac의 델타의 f 마이너스 fc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요 xf 우리 조금 전에 했듯이 xf xf는 이게 xf는 보면은 어떻게 되겠다고? 요 싱크 펑션 요 가지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게 2분의 1 싱크 t니까 2분의 1 싱크 f니까 요 2분의 1 싱크 n이거든. 그러면은 요게 제로를 넣으면 요게 2분의 1이 될 거 아니에요. 2분의 1 요게 y축으로 보면 2분의 1이고. 그럼 요 값을 구해보죠. 요 값은 요 값은 언제 된 거야? f가 f0일 때니까 결국은 2분의 1 싱크 2분의 1이라고. 2분의 1 싱크 2분의 1. 요거는 2분의 1은 이거는 2분의 1 싱크 제로예요. 제로에서부터 싱크 제로가 1이니까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럼 2분의 1 싱크 2분의 1이 파이분의 1이 나온다는 거야. 이 파이분의 1. 그러면 이걸 구해보자. 이거 쉬워. 이거는 어렵진 않아. 어떻게 해서 나오냐? 그러면 2분의 1 싱크 2분의 1이 그러면 싱크를 여기 보자고. 싱크 일단 싱크 세타는 싱크 x는 뭐 싱크 x라는 건 원래 뭐야? 파이 x분의 사인 파이 x 요거라고. 그러면 2분의 1 넣어보자고. x 대신. 그러면 싱크 2분의 1 넣어보자고. 그러면 어떻게 돼? 2분의 파이부터 사인 2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사인 2분의 파이는 뭐가 되는 거야? 사인 2분의 파이. 최송은 네, 어떻게 돼? 사인 2분의 파이는 뭐야? 1입니다. 1이지. 그 다음에 파이분의 2니까 결국 파이분의 2가 되겠네. 그럼 여기 네. 2분의 1 살아있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최종적으로? 파이분의 1 되는 파이분의 1. 그러니까 이게 2분의 1 싱크 2분의 1이 이게 파이분의 1이 된다고. 여기에서 이게 파이분의 1이 되는 거야. 이게 파이분의 1. 이게 파이분의 1이 된다. 그래서 요 그린 거야. 요 부분만 지금 요 부분만 그림을 그린 거야. 요 부분만 지금 그림을 그린 게 지금 이거라고. 이거 계속 나가는데 0에도 있긴 한데 그 부분은 안 그리고 다 요 부분만 그린 거야. 왜냐하면 나중에 이걸 컨볼루션해서 로페스 필터 시키면 다른 부분 다 없어지거든. 뭐그 얘기는 좀 이따 해볼게요. 하여튼 요 부분만 지금 그린 거야. 그 다음에 요거는 이걸 보면은 요거는 이제 XF를 이제 수식으로 나타내 보자고. 이 그림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2분의 1에 요걸 수식으로 나타내면 2분의 1. 0에 F가 0일 때 2분의 1만큼 뭐가 있다. 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 2분의 1. 수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겠어? 조이원 네. 어떻게 돼 이거? F가 제로일 때만 2분의 1이 나온 건가? 임펄스 같은 게 어떻게 돼? 2분의 1 델타 F인 것 같습니다. 그래 맞아. 2분의 1 델타 F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그러면은 FC에서 파이분의 1만큼 있다. 이것도 이걸 수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겠어? 이것도 파이분의 1의 델타에 F 마이너스 FC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마이너스 FC에서 파이분의 1만큼 있다. 이거는 파이분의 1에다가 델타에 F 플러스 FC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요거는 사실 필요는 없어. 이 부분은. 그렇다면은 요게 지금 이게 수신기라는 걸 지금 이해를 해야 돼. 수신기. 이게 이제 날아와서
그래 수식 요 두 개를 컨볼루션 한다. 컨볼루션 한다. 그러면은 컨볼루션 한다라는 거는 결국 각각 뭐 컨볼루션 해도 똑같으니까 리니어 시스템이니까. 그럼 여기 1번하고 요 YF의 1번하고 XF의 2번하고 2번 까만 2번하고 컨볼루션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 이게? 어떻게 되겠어? 1번하고 YF의 1번하고 그러니까 YF 전체를 컨볼루션 해줘야 되는데 지금 너무 많다 보니까 항목이 너무 많다 보니까 YF의 1번하고 XF의 이 까만 2번하고 요 컨볼루션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 김선홍. 네, 교수님. 어떻게 돼 이거? 얘네랑 곱해주면 어떻게 돼 이거? 이거는 컨볼루션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지금 이 컨볼루션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는 거야. 2분의 1의 m의 f 플러스 fc랑 플러스 ac의 델타의 f 플러스 fc랑 요거랑 컨볼루션 파이분의 1의 델타의 f 마이너스 fc 이게 지금 뭐가 되냐는 거야. 이게 뭐가 되냐고. 모르겠어 이거. 라윤태 네. 어떻게 돼 이거? 파이분의 1하고 m f 플러스 ac 델타 f가 되는 것 같습니다. f 플러스 ac에 뭐 여기 2분의 1이 델타 들어가야 F. 돼. 여기 2분의 1이 돼. 그래. 1 델타 f 이렇게 되지. 시프트 하면 되잖아 이거. 시프트 하면 되잖아. 델타랑 컨볼루션 하니까 fc만큼 시프트 해주면 돼 너 이걸. 이게 f 플러스 fc니까 마이너스 fc만큼 시프트 해주면 f만 되겠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fc만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fc만큼 시프트 해주니까 f에다가 플러스 fc에다가 마이너스 fc니까 fc만큼 시프트 하면 되겠네.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에서 보면은 이 YF 중에서 2번 시그널 2번 파트 그러니까 FC에 있는 거지. FC에 있는 거랑 그 다음에 XF의 요 1번 까만 1번 파트 요 두 개를 컨볼루션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두 개를 컨볼루션 한다. 이 두 개를 컨볼루션 하면 또 똑같이 되는 거야. 똑같이. 어떻게 여기에서 이게 2분의 1에다가 m의 f 마이너스 fc 플러스 ac의 델타의 f 마이너스 fc 컨볼루션에 5분의 1에다가 델타의 f 플러스 fc 이렇게 컨볼루션 한다. 그러면은 이거 똑같이 2분의 파이의 m의 f 플러스 ac의 델타 f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된다. 그럼 이거 두 개 합해야 되잖아. 이 두 개를 합해야 되잖아. 합을 해야 되니까 합이 되면 어떻게 2분의 1씩 되니까 그리고 합을 하면은 5분의 1에다가 mf 플러스 ac의 델타 f 이렇게 나타나겠네. 그래서 그걸 적은 거야 이게. 그걸 적은 거야. 그걸 적은 거야 이게. 그래서 이게 여기서 보면은 mf에다가 ac의 델타 f 이렇게 된다. 그럼 이걸 인버스 프리 트랜스폼 할 수 있다. 만약에 이게 인버스 프리 트랜스폼 된다. 이 인버스 프리 트랜스폼 하면 어떻게 되겠어? 이현재 네, 어떻게 돼 이거? 그 MT 음, 그리고 A3입니다. 그렇지.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된다고. 그렇다면 여기에서 지금 잘 봅시다. 그럼 왜 나는 이 부분 안 했어? 2분의 1하고 요 2분의 1하고 요 YF 이 부분도 들어가야 되잖아. XF가 다 들어 있으니까. XF는 그럼 2분의 1에다가 2분의 1 YF는 왜 안 했어? 2분의 1하고 2분의 1 델타하고 그러니까 2분의 1 델타의 F랑 컨볼루션 YF 한 거 왜 안 적었어? 이건 왜 안 적었어? 이렇게 하면 뭐가 되는 거야? 이거는 2분의 1의 YF가 되는데 XF 중에서 우리가 요 부분만 했다고. 요 부분 이거하고 이것만 했다고. 왜 다른 거는 왜 안 했냐고. 왜 다른 거는 왜 컨볼루션 안 하냐고.
왜 다른 건 컨볼루션 안 하냐면은 다른 거는 컨볼루션 하더라도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분하고 이 YF하고 컨볼루션 하면은 뭐가 나오는 거야? 2분의 1 YF가 나타나거든. 2분의 1 YF. 근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거야? 결국 최종적으로 뭐 할 거야? 이거 로우 패스 필터링 시킬 거거든. 로우 패스 필터링 시킬 거거든. 그러면 이거는 YF를 보니까 YF는 어디에 신호가 있는 거야? 어디에다가? FC에 있네. FC에. 이거 로우 패스 필터링 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야? 0이 된다고. 0.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없어진다고. 그래서 지금 여기 안 하는 거야. 왜 이 특정 YF 중에서 YF의 1번하고 이게 XF에 이게 2번하고만 컨버루션 왜 1번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왜 안 하냐는 거야. 왜 1번하고 이거는 왜 안 해? 이거요. 이거는 왜 내가 컨버루션 한 거 여기 안 적어놨어? 왜 안 적어놨어 이거? 윤민경 네. 이거 왜 안 적어놨어 내가? 그 컨볼루션 하면은 어디에 가 있는 거야? 주파수가 어디에 가 있어? 그 FC 플러스 마이너스 FC에만 있으니까 로우 패스 필터 통과시키면은 결과적으로 없어져서 요걸 두 개를 알겠습니다. 맞는 얘기긴 한데 이거 두 개 컨버루션 하면 이거 하나 FC에 있고 또 FC에 있으니까 사실은 실제로 컨버루션 하면 EFC에 존재한다고. EFC에 존재하기 때문에 로페스 필터링 시키면은 필터링 돼서 다 없어져 버려 이게. 그러니까 다른 부분 다 없어지고 요 부분만 딱 살아남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이걸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이게 왜 이 처음에 있는 신호를 요게 원래 회로는 이렇게 되는데 DSP TC에서 들어오는 신호를 다이오드를 통과시키고 로페스 필터링 시키면 왜 포락선이 나오는지를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이거. 일반적인 내가 다시 얘기하지만 일반적인 다이오드는 이렇게 안 돼. 해석이 이렇게 안 돼. 일반적인 건 이렇게 해석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실제로 이렇게 구현한다는 게 아니라 펄스파를 이렇게 곱하는 거 아니야. 실제로 펄스파를 실제로 뭐 이렇게 곱해서 하는 건 아니 실제로 펄스파를 곱하려면은 이게 왜 우리가 지금 비동기건파를 쓰는 거야? 비동기건파 왜 쓰는 거야? 비동기건파 왜 쓴다고? 왜 한다고? 최홍균. 예. ESP TC에서 왜 우리가 동기건파 쓰지 않고 비동기건파 쓰는 거예요? 가능하다고 했잖아 분명히. 왜 한다고? 그 수신하는 부분을 간단히 하기 위해서. 그렇지. 동기건파는 복잡하거든. 동기건파는 굉장히 복잡해. 동기건파의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은 신호를 정확한 시간에 맞춰줘야 되는 거야. 신호를 정확한 시간에. 들어오는 신호하고 내가 딱 코사인을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 거. 그게 제일 어려워. 물론 주파수도 정확하게 맞춰야 되지만은 그 신호를 이제 정확하게 맞추는 게 어렵다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해주는 어떤 역할을 해주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피하려고 그러는 건데 여기 잘 보면은 이거 다른 늘 학생들 중에 이제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있어. 아니 그 다이오드 대신에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있어. 잘 봐요. 다이오드 대신에 펄스파를 곱하려면은 펄스파를 곱하려면은 펄스파도 정확한 시간에 맞춰야 되잖아. 사실은 들어오는 신호하고 딱 정확하게 맞춰서 해줘야 되잖아. 아니 그럼 어차피 동기건파인데 이거 뭐한다고 이렇게 하느냐. 그냥 코사인 곱하지 이렇게 왜 하느냐 라고 물어본 사람이 있어.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은 굉장히 이 회로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있으면서 질문하는 거야. 대부분 학생들은 내가 볼 때는 거의 이게 뭘 말하는지 모르고 있어. 지금 뭐 하고 있는지를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질문이 나왔다라는 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됐다라는 하에서 이제 그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근데 그건 좀 질문이 이제 내가 대답할 수 있는 건 그건 실제로 이렇게 펄스파를 곱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펄스파 곱하는 게 아니야. 실제로 원래 다이오드를 하는 건데 우리가 그걸 해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치 그러니까 펄스파를 곱하는 것처럼 해주면은 이게 딱딱 플러스 되는 방향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펄스파를 곱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펄스파를 곱하려면은 정확하게 우리가 시작되는 지점을 알아야 되거든. 이 지점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이게 이 시작되는 이 지점하고 여기에서 이 코사인이 딱 시작되는지 이 지점이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정확하게 알아야 돼. 이건 동기건파거든. 그거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다이오드만 통과시켜줘도 이게 자동으로 알아서 플러스 방향만 나오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이 뭐 하여튼 이게 이제 뭐 포락선을 이렇게 하면 포락선을 건파할 수 있다라는 거. 요 오늘 거의 뭐 핵심을 지금 지나가고 있어. 우리가 이 뭐 다른 것들은 다 잡다한 얘기들이야. 이거 뭐 반드시 시험 나와 이거 기말고사에.
한 20점 이상 이게 작년 시험인데 이게 뭐 나중에 다시 할 건데 또 할 테니까 뭐 요걸 하고 그 다음에 잠깐만. 내가 뭐 하여튼 그건 그렇고 내가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어제 하고 뭐 오늘 그 졸업생들 그 하고 있는데 뭐 발표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봤는지 모르겠네요. 좀 본 사람 있어? 어제 1, 2, 3차 어제 했었거든. 나는 어제 출장을 간다고 이걸 못 봤는데 이 본 사람 있어? 하여튼 뭐 못 본 네. 사람 있다 하더라도 오늘도 4시부터 하거든. 근데 뭐 4시에 수업이 있어서 안 된다. 나도 오늘 사실 다음 시간도 바로 내가 3시부터 또 바로 수업이 있어가지고 4시 15분이 끝나는데 나 뭐 오늘 요거 때문에 4시 전에 끝내려고 그래. 하여튼 웬만하면 하여튼 좀 늦더라도 요걸 좀 꼭 들어보세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게 좀 뭐 얘기했지만은 이 뭐 여러분들이 지금 4년 동안 이렇게 막 열심히 공부하고 뭐 하는 것들이 결국은 뭐 취업하려고 그러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걸 좀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이게 공부를 해서 준비를 해서 이게 좀 취업이 됐는지를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전에 같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 안 했거든 수업 시간에. 작년까지는 재작년까지도 뭐 그러니까 작년은 잘 몰랐고 코로나 이렇게 될지는 몰랐고 재작년까지는 그냥 뭐 알아서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작년 보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직격탄을 좀 맞고도 또 학생들도 또 어떻게 또 준비를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좀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좀 반드시 좀 들어보고 좀 준비를 좀 해야 되니까 하고 오늘 한 거는 정말 중요해. 오늘 한 거. 이 다이오드 실제로는 다이오드로 해야 되는데 그걸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마치 펄스파를 곱한 것처럼 설명을 하면은 그게 왜 로페스 필터를 통과시켰을 때 그게 포락선이 나오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 기말고사에 반드시 100% 나가. 아니면 낼 게 없어. 이게 제일 지금 중요한 거야. 이게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중간고사 이후에 하는 것 중에 지금 제일 중요한 거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한 걸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고 좀 노력해보고 뭐 숙제도 좀 해보세요. 하여튼 뭐 수고했습니다. 예. 혹시 질문 있나?